생각과 현실의 경계는 없다. 현실은 생각의 결과물이다. 망상하라 이루어지리다. 내가 100을 원한다면 그것의 100배를 생각해라. 나는 시총 3좋은 회사의 주인이다. 누가 비웃든 상관하지 마라. 부정과 긍정의 마음은 본디 하나이다. 그렇게 긍정하면서 그것의 그림자인 부정을 없앤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긍정하는 만큼 그 반대 개념인 부정도 똑같은 양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빛과 그림자처럼요. 그러나 생각의 배열을 달리해라. 이거를 만약에 긍정의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부정의 마음도 요만큼 생기잖아요. 요거를 잘게 쪼개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겁니다. 중앙에 긍정을 놓고 양 옆에 배열을 원자 구조처럼 이렇게 쪼개서 배열을 하면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의 긍정적인 힘이 이 부정적인 힘까지 더해져서 더 강력해집니다. 환경 탓, 남 탓하지 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집중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길 가다가 칼에 찔리면 당연히 그놈 잘못이죠. 그러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뭐 타고난 키, 타고난 뭐 체질, 아니면 뭐 부모님,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키는 바꿀 수 없죠. 수술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부모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에너지를 거기에 쓰면은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걸, 내가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돈의 속성, 돈은 인간이 만드는 물건이다. 따라서 인간의 관심과 기운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부정과 긍정은 같은 것이기에 그것을 구별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주변에서 널 조롱한다면 그것 또한 너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마음가짐이 됐으면 결국 현실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깡통을 한번 찼거든요. 여기서 뭐 이전에 깡통을 한번 찬 거죠. 그래서 300만 원 정도 지금 남은 상태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한번 근본 원리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그 근본인 마음을 바꾸는 것처럼, 그럼 주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식의 근본적인 원리를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의 근본 원리를 생각할 건데, 그러면 당연히 시장의 원리는 하나로 통하겠죠. 시장의 원리는 하나로 통합니다. 사실 저는 이 원리를 100% 이해하는 게 주식 투자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고쳐나가면 그만이거든요. 투자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발견하고 고쳐나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기본 원리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계속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시장의 기본 원리고요. 이거는 뭐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유해도 크게 저한테 뭐 문제될 게 없죠. 제가 만든 이론도 아니고 이미 100년도 더 된 이론입니다. 100년도 더 된 이론이고, 경제학에서는 통용되는 기본 원리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깊게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이 수요와 공급을 만든 지는 이 아저씨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아저씨들의 두 개 이론이 짬뽕돼서 탄생한 게 수요와 공급의 이론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이론이고,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대입을 해야 하잖아요. 수요와 공급을 대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주식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처음에 읽을 때는 명확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기본 개념부터 우리는 안 잡혀 있습니다. 기본 개념부터 잡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 수요와 공급의 현상이 우리가 사는 일상 생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고 파는 물건들은 공산품이어서 굉장히 가격이 안정적이죠.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딱딱 부족하면 얼마큼 생산을 멈추고, 매출이 많아지면 생산을 늘리고, 이게 긴밀하게 바로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파동이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공산품들 뭐 과자나 뭐 참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산품으로 파는 것들, 과자나 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펀더멘탈의 관점에서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펀더멘탈 관점,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에서 가격이 변동되는 상황을 봤을 거예요. 뭐 원자재 값 상승이나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그런 거에 따른 가격 상승은 받겠지만, 이 서플라이 앤 디맨드, 미시적 관점이죠. 어떤 일정 기간에 급격하게 일어나는 수요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는 잘 경험하기 힘들다. 뭐 허니버터칩 사태 이런 것들이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나 커런시에는 뭐 크게 변동이 없는데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서 프라이스가 확 올라갔죠. 이런 것들을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보는 가격에 저렴하다라는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거시경제학에서는 이게 펀더멘탈 기준으로 뭐 PBR 그냥 주식으로 치면 PBR per ROE 이런 것들로 기준 가격을 잡잖아요. 밸류에이션을 현재 가격보다 싸면 싼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현재 가격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주식이 있는데, 이렇게 주식이 이런 파동으로 가는 주식이 있는데, 이게 만약 펀더멘탈 기준으로 이게 싸다면 싼 주식이지만, 이게 서플라이 앤 디맨드로는 이게 비싼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 개념이 달라요. 원리는 같습니다. 싸게 사야 하는 원리는 같지만 이 싸다는 기준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일상생활에서는 잘 인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처음 입문해서 많이 실수하는 게, 올라서 많이 떨어진 주식이 싸다고 해서 샀는데 더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발생을 했을 거고요.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서플라이 앤 디맨드,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분석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럼 내가 만약에 매매한 게 뭐 있을까요?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내가 만약에 제가 라이콤을 어제 이날 매수했거든요. 이날 매수했습니다. 금요일날 매수했어요. 잠시만요. 보면 주식장고 보면 오늘 매수했습니다. 라이콤을 매수했는데, 라이콤을 펀더멘탈로 투자하면 이런 뭐 급변하는 테마주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급변하는 주식은 100%는 아니고 99% 고평가예요. 고평가. 펀더멘탈로 따지면 고평가입니다. 고평가. 그럼 사면 안 되죠. 비싸니까. 그러나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 그러니까 얘랑 얘의 수급에 따른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비싼지 싼지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비싼지 싼지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초과 수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초과 수요에서 발생되는 게 이렇게 균형 가격이 쭉 있으면, 초과 수요 때 발생되는 게 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고 공급량이 감소하고 수요량, 델타 공급량 값이 마이너스고 델타 수요량 값이 플러스고 이런 현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주식이, 라이콤이라는 주식이 초과 수요가 어디쯤인지, 그리고 균형 가격만 알면, 라이콤의 균형 가격만 알 수 있으면 무조건 밑에 사면 수익인 거죠. 그러나 그걸 알기는 쉽지만은 않다. 왜냐면 세상에 똑같은 차트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0%에 가까워요. 이게 뭐 많은 변수도 아니고 딱 네 가지 변수, 거래량 상승, 거래량 하락, 양봉, 뭐 네 가지 변수만 해도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변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5일이 되면, 만약에 4에 5일이 되면 1000가지 변수가 발생되고, 그게 확장해서 10이 되면 100만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건 단순 4가지 경우의 수만 따진 거잖아요. 근데 경우의 수가 더 있죠. 뭐 여기랑 비교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봐야죠. 여기 대비 30% 대비 매도량이 얼마큼인지 이런 것도 다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는 사실 무한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식은 존재할 수가 없다. 같은 주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초과수익 개념을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이 개념을 잘 적용하면 한 방에 어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매매법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한 1년 정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1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 개념은 공부한 지가 1년 전이지만 이 개념을 1년 정도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수유량이 증가한다고 하면은 다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수유량이 증가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걸 바탕으로 이 초과 수유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동평균선에서 초과 수유를 찾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수유량이 증가를 해야죠. 수유량이 증가를 하고 공급량은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동평균선만 놓고 보면은 뭐 거래량도 같이 봐야지만 일단 이동평균선 뭐죠? 종가와 시간이죠. 시간의 개념이죠. 이동평균선만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고,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는 구간이 발생이 되고, 여기에 수요량보다 델타 수요량 값이 플러스가 되려면 이 기울기는 뭘 나타내죠? 뭐의 결과값이죠? T죠. 종가와 F, 종가와 T의 함수죠. 종가와 T의 함수. 이 기울기가, 그러니까 종가와 시간의 함수가, 시간의 결과값이 기울기가 높을수록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수유량보다 종가 기준 여기서의 수유량이 더 증가하는 겁니다. 변화량이 증가를 하는 거죠. 수유 변화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T만 읽으면 길이가 여기보다 더 길다는 건 상승한 날짜가 더 많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러면 초과 수익 구간이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매매해야지. 이런 식으로 수천 번 아니고 수십 번 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법은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법을 버린 이유가 이게 기법을 만들어 놓고도 내가 불안하면 바로바로 수익이 나요. 저 같은 성격은 바로바로 수익이 나고 바로바로 결과가 나와야 하거든요. 저는 목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로바로 결과를 나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바로 다음날 수익이 나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마음이 흔들리면 이 불안전하면 인간이 불안전하면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네, 도파민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도파민 분비량이 증가해요. 요거는 인간이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끔 해주는 원동력이긴 하지만 이거는 엄청난 중독을 야기합니다. 중독을 야기하면 이제 매매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확실한 것만 매수하겠다. 내가 데이터로 보고 확실하게 데이터로 추론할 수 있는 것들만 매매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차트를 비교하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일단은 수요와 공급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이거 단독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쭉 이제 소팅을 하는 거죠. 대응 방안이라고 해서 이제 미리 소팅을 해두는 거예요. 라이콤이 여기 있잖아요. 라이콤이 있으면 이렇게 소팅을 해놓는 겁니다. 이게 뭐 8년치 데이터 1300 종목 중에 그냥 패턴상으로 일단 비슷한 차트를 소팅을 하는 겁니다. 뭐 데이터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패턴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소팅을 하고 이제 초과 수요가 얼마큼 일어나는지 서로 비교하는 거죠. 얘랑 얘의 초과 수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콘보다 분명히 같은 차트는 없지만, 데이터상 같은 차트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요가 더 좋은 차트가 존재할 수도 있고 수요가 더 나쁜 차트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라이콘보다 나쁜 차트를
참고로 해서 매매하면은 손실이 날 수가 없죠. 그렇죠. 라이콘보다 나쁜 차트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손실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라이콘보다 나쁜 차트의 기준은 이 초과 수요가 만약에 라이콘 이 정도라고 가정하면은 라이콘보다 초과 수요율이 덜한 게 초과 수요보다 라이콘보다 나쁜 차트입니다. 수요율이 나쁜 차트예요. 근데 라이콘보다 나쁜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상승이 일어난다. 그러면 라이콘은 당연히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식으로 찾는 거고, 그런 식으로 찾은 종목이 다날이라는 종목이고, 다날이라는 종목은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 라이콤도 전고점을 돌파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하지만 이게 물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한 종목 할 때마다 1시간 이상, 처음으로 따지면 뭐 10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기법을 만들어 보고 적용해 보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기법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거는 돈을 벌 수 있을지언정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법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기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돈을 벌 수는 있어도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덤덤해요. 덤덤합니다. 저번에 뭐 삼화전자도 수익이 났잖아요. 20% 수익이 났잖아요. 그래 덤덤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약간 개념은 적용되는데 불확실한 마음이었다면 이거를 하고 막 기뻐했겠죠. 기뻐하면 또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붙죠. 자신감이 붙으면 이제 사지 말아야 할 자리에 또 사는 거죠. 이게 기쁘든 슬프든 결과값이 같습니다. 기쁘든 슬프든 어떻게 자신감이 들든 좌절하든 사지 말아야 할 자리가 늘 사는 건 인간의 심리가 똑같다. 그리고 좌절이나 기쁨이나 이런 게 없이 덤덤해져야 한다. 그래서 내 매매 기법이 만약에 내가 덤덤하지 못하면 그거는 결국 돈을 벌지언정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라이컴을 그런 식으로 매수했고 뭐 수익이 나도 덤덤할 겁니다. 크게 뭐 그렇진 않아요. 덤덤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원리를 장착하고 이거를 내가 적용하는데 내가 마음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 두 가지 감정이 생기는 순간 부자는 될 수는 없다. 뭐 이거를 컨트롤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평생 컨트롤하기는 사실 그럼 주식 안 하죠. 매일 이런 마음이 들면 사실 그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노동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사실 이제 계속 웬만하면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수익이 날 것 같고 비트로시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저번에 이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한 가지만 봐가지고 이게 매도량도 같이 봐야죠. 매도량도 같이 봐야 하는데 그걸 좀 포인트를 놓쳐서 그거 빼고는 그 이후로는 뭐 이제는 손실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손실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다 차트를 보고 하는 거라서 차트를 잘못 읽지 않는 이상 손실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